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무게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지금은 이런 걸 사야 돈이 됩니다 라는 글을 썼고 댓글이 무려 123개나 달렸습니다. 댓글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회원님들이 상가나 토지 정규 강의를 들은 다음에 저랑 같이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데 스터디 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연구반이라는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7년째, 만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하고 있는데 그 연구반 강의를 하면서 언제부턴가 경기, 그러니까 주택시장 전망 강의를 하다가 아니다, 이 경기 전망이라든지 금리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보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홍춘욱 박사님이라든지 박종현 펀드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또 큰 중개업소 업체인 유진석 대표님, 리얼티 코리아 유진석 대표님, 그리고 신한은행의 오건영 본부장님 등 강의를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 또 저는 저대로 저 나름의 어떤 철학과 제가 인사이트가 있는 건 아니고 저만의 개똥 철학을 담아서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작년 말부터 했던 이야기가 금리가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작년 9월쯤에 이제 박종현 펀드 매니저랑 통화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박종현 펀드 매니저는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친구이기 때문에 말을 놓고 지내죠. 그래서 금리가 어찌 되겠냐. 이제 금리가 떨어질 요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예상하기를 올 하반기 되면 안 떨어지겠니? 이랬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그다음에 정부 정책 금리가 너무 엇박자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얼마나 가겠냐라는 예측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전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국이 너무너무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의 결론은 작년 말부터 올해로 접어들면서 저의 결론은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이 나빠질 것을 예상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죠. 제 예상이었고, 이 자리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2023년 연말이 되어가는 지금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했죠. 그죠.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이러고 있고, 그럽니다. 지금 읽어보면은, 연준에서 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higher for longer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higher for longer 이러면서 이제 최소 2026년까지 이 상태로 갈 겁니다라고 하면서 점도표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시중에 부동산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2023년 말이면 금리 꺾인다. 택도 아닌 이야기죠. 그죠? 내년이면 떨어진다. 그것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길어지면 2026년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이제 한참 부동산 공부를 하던 2005, 6년부터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시중의 부동산 선생님들 뭐라고 하느냐. 자, 지금 부동산 상승기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 사야 됩니다. 이러거든요. 올라가다가 꺾이면 뭐라고 합니까? 꺾이면 지금 싸니까 지금을 살 때입니다. 이럽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공부하던 제 입장에서 가로를 닫고 저 새끼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르면 올랐다고 오르는 중이라 사야 된다고 그러고 떨어지면 싸게 살 때니까 사야 된대. 그럼 오를 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산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길게 보면은 자산시장은 우상향이니까 사는 것이 길게 보면 맞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포인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쉴 때냐? 또 그 점도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29살 때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올해 48이니까 19년 차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아파트 분양받은 돈으로 계속 재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2006년도인가 방배동 재건축 투자도 하고 목동도 사고 이랬으니까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그죠? 2008년부터 경매 공부하고 토지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으니 꽤 오래됐습니다. 저도 투자한 지가. 옛날에 이제 낙찰받았던 상가들 상권 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2010타경 52958 사건 같은 거 4억 4,100에 낙찰 받았는데 낙찰 저희가 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물건은 지인한테 추천을 했었죠. 그리고 같이 답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야, 너는 왜 이런 자리를 추천해 주느냐. 그런 꾸사리를 먹었던 자리였죠. 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었느냐. 저기가 그때 당시는 주택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동탄 신도시가 입주가 굉장히 더뎠던 곳입니다. 이 자리 물건인데요. 입지 분석 생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핑크 뭐야 이거 포토 스트리트가 들어와 있는 이 자리인데 그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있다가 뭐 하나 들어오고 이랬던 여기가 왜 이렇게 비어 있고 별로 안 좋았습니까? 아파트 주택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주변 아파트들이 입주가 굉장히 더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권 활성화가 안 되고 그 와중에 이제 경매가 넘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답사를 같이 갔던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이제 그 회원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로서는 제가 강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저랑 같이 이것 많이 하는 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린 자리를 소개시켜 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찌 됐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시중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졌죠. 그때는 이제 지금하고 정반대입니다.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것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당연한 예상치였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어떤 기준금리 발표를 할 때마다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 저성장 국가로 들어가면서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한 개 모르겠네요. 4개 4저의 시대로 접어드는 초입이었죠 이때가. 하나 뭐였지? 기억 안 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런 제가 장난삼아 저지레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물건은 그래서 2011년도 당시 어떤 게 예상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가 입주하니까 상권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월세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데 시장 금리는 떨어지니까 이 물건을 내다 팔 한 3년쯤 뒤는 월세는 올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금리는 떨어져서 상가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4억 4천에 낙찰이 됐는데 이게 한 80% 정도의 은행 대출 받는 것을 보자면 그러면 한 자기 돈 투자 금액이 세입자한테 보증금 한 5천 받았고 대출을 3억 6천 받았다라고 한다면 뭐 별 투자 금액이 많지가 않죠. 그죠? 한 5, 6천 정도면 투자를 할 수 있을 건데 공교롭게도 시간이 지나서 이 경매 물건이 아니라 요 닭강정 자리가 7억인가 아마 7억 5천에 매매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가 더 떨어져서 요런 데 상가들이 8억대에 매매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 했었으면 수익 많이 났겠죠. 그죠? 예. 그죠? 그리고 또 제가 뭐 첫 번째 썼던 토지책에 있던 사례인데 요것도 제 사례입니다. 박땡땡 아닙니다. 김땡땡입니다. 낙찰자. 미군기지 앞에 땅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10년 전에 제가 낙찰받은 건데 그 10년에서 또 더 10년 전입니다. 2003년도에 전 소유자가 6억에 샀던 땅입니다. 당연히 미군기지 이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연되고 2010년 이때 주택 경기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속절없이 유찰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 물건, 요것을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입찰할 때 그럼 얼마에 팔 수 있을 것이다. 이거 계산이 되었을까요? 예, 그 계산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주택 경기가 나쁩니다. 그러면 땅도 굉장히 안 팔려요. 그럼 니는 왜 샀냐? 2013년 10월 당시는 미군기지 이전이 건물이 거의 다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지난다. 그럼 2016년 10월이잖아요. 그때는 미군기지 이전이 사실상 거의 완료됐죠. 그죠?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 땅은 감정가보다 더 비싸져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예상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되었나요? 실제로 이 땅은 거의 2016년 정도면 한 시세 10억 정도에는 매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시세 10억이라 해봐야 땅 평당 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땅을 채 2년도 가져가지 않고 매각을 해서 수익을 냈던 사례입니다. 여기 아까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게 뭐냐? 단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적게 먹더라도 단타 치고 나오는 걸 굉장히 선호를 할 건데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종합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투자를 할까요? 3년 뒤에 또는 4년 뒤에 호재 실현기가 와서 그때는 지금보다 시세가 많이 올라갈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싸게 또는 경매로 더 싸게 산다. 오케이. 그렇게 본다면 보세요. 3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 4년 지난다. 그럼 미국이 뭐랍니까? 최소 2026년까지는 그 higher for longer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026년쯤 되었을 때는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그 자산 시장의 가격이 좀 제자리를 잡아갈 그 무렵에 호재도 실현기에 들어가지고 수요가 많아질 땅.
오케이. 지금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지 않죠. PF 같은 거 잘 아주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지금까지 내내 PF 안 되고 주택 공급 없고 이러다가 2026년쯤 되었을 때는 그 동네에 철도가 개통한다든지 RC가 개통한다든지 산업단지가 들어와 가지고 주택 경기 좋아져서 도시개발 사업하기 좋아지는 땅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지금 뭐 미리 선점을 할까요? 예,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 블로그 이 글이 왜 그렇게 댓글이 많았느냐. 123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왜 그렇게 댓글이 많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이 글의 맨 마지막을 봤더니 뭐라 해놨냐. 여기까지 읽고도 격려의 댓글 안 달면 평생 집에 IMF 들으라고 기도하겠다고 했더니 댓글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